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제 나는 고객을 좀 알겠다. 근데 어쩌면 바로 그 생각이 우리가 진짜 혁신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객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통찰은 거의 없죠. 혹시 그런 순간 없으셨어요? 와, 내가 진짜 그동안 고객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구나 하고 머리를 탁 치게 된 순간이요. 진짜 혁신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헨리 포드가 했다고 알려진 이 말이 진짜 핵심을 찌르죠. 고객은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아는 세상 안에서만 해결책을 상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빠른 말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고객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다면 대체 어떻게 혁신을 하라는 걸까요? 해답은 단순한 주문 접수원을 넣어서는 데 있습니다. 고객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힌트를 아마존의 철학에서 한번 찾아보죠. 제프 베조스가 말한 고객 집착 있잖아요. 이게 고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고객이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문제, 심지어는 자기가 뭘 불편해하는지도 모르는 그 깊은 니즈를 먼저 파고들어서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의 미래 모습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보이죠? 왼쪽에 있는 현재적 니즈, 그러니까 고객이 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건요, 그냥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 같은 거예요. 이걸로는 절대 앞서 나갈 수 없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잠재적 니즈를 해결하는 순간, 와, 고객은 감동을 넘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아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개발자들은 그냥 서버 좀 싸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존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맥락, 즉 서버 하나 세팅하느라 시간 다 뺏기고 비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죠? 그냥 값싼 서버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API로 컴퓨팅 파워를 소환한다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 바로 AWS였습니다. 이게 바로 잠재적 니즈를 해결한 완벽한 사례예요. 반면에 아마존 파이어폰은 어땠을까요? 이건 3D 얼굴 추적이라는 아주 멋진 기술, 즉 해결책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빼먹은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거 왜 필요로 하지? 고객들은 사실 구글 맵이나 유튜브 같은 앱 생태계, 그리고 가격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 사례는요, 천하의 아마존조차 고객의 진짜 맥락을 무시하고 기술에만 빠지면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요, 이 맥락이라는 게 단순히 작업 흐름 같은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페르소나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할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결과는 정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월마트가 독일에 진출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들은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자신들의 무기, 바로 공격적일 정도의 친절함을 그대로 독일에 가져갔습니다. 뭐 친절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월마트의 과도한 친절은 진정성 없는 가식으로, 심지어는 불쾌한 추파로까지 여겨졌어요. 월마트는 제품이나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 문화적 맥락을 완전히 실패했고 결국 엄청난 손실만 남긴 채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베이가 중국에서 실패한 이유도 정확히 같아요. 이베이의 시스템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신뢰하는 걸 기반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관시,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가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경쟁사였던 타오바오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쇼핑 플랫폼 안에 채팅 기능을 넣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시를 쌓게 만들었고 결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실패 사례는 충분히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대체 어떻게 해야 고객의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맥락, 진짜 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OWISE 기법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시작은 CSV 내보내기 버튼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는 아주 단순한 요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요?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엑셀이 필요하죠? 왜 피벗 테이블을 만드나요? 왜 그 보고서가 힘든가요? 이렇게 질문을 딱 5번 던졌을 뿐인데 우리는 어디에 도착했죠? 바로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서 때문에 몇 시간씩 스트레스 받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너무 불안하다는 진짜 문제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CSV 버튼은 더 빠른 말이었을 뿐이고요. 진짜 해결책은 자동화된 주간 리포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jobs to be done, 우리말로 하면 해야 할 일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프레임워크와 만나게 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제품을 고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이 누구인지보다 그들이 우리 제품을 고용해서 끝마치려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는 추종자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더 나은 미래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왼쪽의 주문 접수원에서 오른쪽의 맥락을 이끄는 리더로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아까 말했던 jobs to be done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고객에게 드릴 비트를 파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아기방의 선반을 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과 마음의 평화라는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고객을 안다는 건 그들의 요구사항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의 다음 단계를 우리가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더 빠른 말을 만드는 것과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엔진을 발명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